대본 없는 정치 토크쇼 정치한 올자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성기철입니다. 자, 오늘 패널 소개해드려야죠. 이성만 위원장이 그 미국에 출장 끝내고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얼마나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얼굴이 그냥 익으셨어요. 네, 네. 소개하시죠. 네. 예, 하여튼 지난 2주 동안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미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했고, 또 월요일 되면은 그 우리 정치한 놀자가 좀 생각도 나고, 네. 그 시청자분은 지금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어진 주제 또 열심히 또 평가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고 공무 출장이었습니다. 네, 소개 성과는 달성하신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반가웠고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재용 자유한국당 전 시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용입니다. 네, 혼자 진행하라고 아주 외로우셨죠? 2주 동안. 네, 그 2주 동안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고 이성만 위원장이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서 예. 오셔서 그 같이 할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정치한 올자는 지극히 타당한 논리와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분석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정치 풍월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정치계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정치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한 주를 정리해 주시죠. 그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했죠. 일단 가장 큰 이슈가 그건 같아요. 그 여야 4당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제 개원한 거 그리고 진행되면서 왔던 문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에 좀 폭이 굉장히 커졌다 뭐 이런 점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중국의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상 경제 실패하고 축소 은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국방부하고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좀 대처를 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통일부에서 어선을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하루 만에 국방부에서 얘기할 때는 아니 이람대에서 보관 중이다. 라고 이제 뒤집었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지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또 군에서 처음에 이제 발견할 때는 그 어선을 발견할 때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 이런데 그 삼척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제보를 하잖아요. 아니 뭔 소리냐, 여기 항에 정박해 있다. 이러니까 항에 정박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 표류하다가 들어왔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그 선박을 고친 다음에 동력을 해서 들어왔대잖아요. 날이 밝으니까. 그래서 대기 있으란 말이 아까 나왔던 거고. 이게 좀 이례적이긴 한데 처음에 그 신문조서를 할 때는 네 분 다 그 북으로 가겠다. 여기 올 이유가 없다. 라고 했는데 2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명은 남겠다. 2명 가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돌려보내는 거.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그 지금 국방부라든가 통일부 또 내지는 국가정보원에서 대처를 잘 못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 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우리 북한 어선의 노크 기수는 비난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죠. 그렇죠. 다만 그거를 좀 세분해서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선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온 문제와 들어온 거 자체를 이제 은폐하고 뭐 조작했다는 문제는 이제 둘을 분리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떤 경계 태세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또 약간의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뭐 100% 완결하게 뭐 언제나 잡을 수 있다. 꼭 그렇게 좀 이제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또 향후에 어떠한 대처를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준비를 해야죠. 이제 발표된 내용 중에 그런 점은 좀 주목할 만해요. 그러니까 목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게 잘 안 잡혔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레이더 분석했던 걸 봤더니,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한 것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소하고 은폐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축소하고 은폐할 뭐 그런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군 자체에서 네. 좀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예. 뭐 좀 조용히 정리할 거냐, 좀 이걸 객관화시킬 거냐 이런 차이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예. 좀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다만 그 조용히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된 거짓말을 해가면서 문제를 양상시켰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심각하게 좀 이거는 좀 뭔가가 좀 따져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해명 이건 이랬는데 그냥 아까 이제 뭐 그 우리 삼척항 인근인데 사실 삼척항에 있었다 이런 걸 뭐 설명한 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개연성 있는 부분은 좀 그대로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복잡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패스트 트랙이다 또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타협볼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또 합의 봐야 되고 또 뚫고 나가야 될 국정 과제가 많은데 너무나 작은 문제. 예. 뭐 안보 자체를 작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 군에서의 어떤 뭐 좀 좋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요 행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뭐 국정조사까지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산적해 있는 과제를 푸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는 좀 배제한 채 사실상의 문제로 여야가 좀 합의 봐서 예. 간단히 좀 조사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의원님 하신 말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예. 제가 봐서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사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선 타고 넘어와서 못 발견할 것 같으면 그동안 왜 잠수함 타고 넘어왔어요? 다 목선 타고 넘어오지. 그럼 북한에서 목선 타고 다 넘어오면 그거 다 뚫리는 건가요? 네. 할 수 있는 건데 군에서 관리를 그만큼 못했고 또 예. 우리 그 오락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 있죠? 예. 거기서 통일하고 귀에다 막 얘기를 하면 음악 소리 들리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저기서 전쟁 그렇게 대답해요. 예. 보고 체계가 지멋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서 처음에 보고가 됐을 때 똑바로 보고 안 하고 다 본인들이 다 변경해서 변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인식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따지고 묻겠다는 거예요. 네. 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 그러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그러니까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예를 들자면 목선 타고 북한 어선이 넘어와서 돌려보내거나 잡은 사례가 하나도 없다. 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불과 한 달 전에도 넘어왔길래 잘 달래서 돌려보낸 사례도 있고 실제 경계태세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좀 정치적인 이슈가 이렇게 첨예한 이때 이런 문제를 그걸 막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삼아가면서 따질 필요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군 감찰을 통해서 일단 자체 조사할 수도 있고 또는 감사원을 통해서 네. 또 조사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 여와 야는 지금 있는 뭐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국정과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이분을 왜 이렇게 칼잡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막상 이제 검찰총장이 제명이 되면 여든 야든 다 이렇게 좀 뭐 편치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후보자 임명 동의안 내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서열을 많이 깨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 문제가 이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무일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네. 조직에 위해가 되는 일이라면 자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우리 검찰의 어떤 기존적인 생각은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네. 어떻게 지킬 것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아마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뿌리 깊게 그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 그 언론을 통해서 총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저항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좀 그 사시 기수로는 이제 5년이나 아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내정시킴으로 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를 네. 좀 새롭게 바꾸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또 한면으로는 또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 내에서 뭐 특수 네. 수사 쪽에 주로 했고 좀 마이너한 좀 지분이 좀 적은 마이너한 계통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다 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을 하려면 좀 더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해서 네. 좀 후보자로 내정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겸사겸사의 적임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있죠. 네네. 고검장을 거치자 첫 그 총장 지명자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5기수나 빨리 가게 되면 검찰 내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검장과 지검장의 주요 부직에 있는 분들이 기수가 이제 넘어가면은 다 용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대규모 인적 쇄신은 이미 만약에 그 청문회를 임명이 되면 인적 쇄신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희정 강금원 그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 이따라 구속을 시켰던 또 유명한 검사이기도 하고 그 노 대통령 딸이었던 그 정연 씨도 그 기소를 했죠. 네. 근데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 강골이다, 뭐 소신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청문회를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현재 지금 그 부친의 고중 소득 이후로 이제 고주 거부한 문제라든가 내지는 그걸로 인해서 또 윤 후보자가 어쨌든 네. 매년간 500만 원씩 그 세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 원래 세제 혜택은 그 모시는 부모들이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때만 이게 적용을 받는 건데 세제 혜택 취지에 좀 어긋났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예금만 50억이 그러니까 예금 자산 말고 자산은 한 66억 정도 되는데 현금 예산이 그렇게 많으세요. 자산 속의 현금이란 얘기죠. 예, 그게 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데 한 50억 이상이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50억 현금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50억을 불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하고 또 병역 문제, 그 짝눈의 이유로 결국에는 그 병역을 치르시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짝눈에 대한 부분들을 병역을 이제 못 받을 만큼 치료를 받았냐? 이런 걸 안경을 왜 안 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자가 그 재산을 늘렸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 청문회가 열리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도덕적 비도덕적 사실 청문회가 잘못되긴 했죠. 우리나라 청문회 방식이. 아니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좀 걸러져 가고 또 거기서 뭐 부적절한 문제가 있으면 또 해명하게 만들고 해명이 잘 안 되면은 그땐 또 새로운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조건은 다 이제 뭐 검토하셨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뭐겠느냐. 이게 5기수나 뛰어넘는 그런 또 고검장도 지내지 않은 그런 분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할 때는 좀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새로 검찰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강력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자기 소신도 강한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한국당에서 반대해도 임명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데 자 이제 여태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면 청문회가 뭐 필요 있냐? 그럼 아예 임명해버리지. 아니 괜히 그 불러다 앉혀놓고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얼굴 못 들게 다니고 그 창피해질 것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정치권을 개혁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그 사람 인간성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청문회도 열어지는데 근데
다른 시각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윤 후보자가 이번 전 정권에 대해서 어쨌든 시퍼런 칼날을 휘둘렀고 그래서 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래요. 국민의 표에 있을 사법 권력이 그냥 결국은 또 청와대만 너무 바라보고서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작가 얘기하자면 이제 그 뭐예요 공수처 같은 걸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꾸 공무원들을 일반 검찰이 자꾸 컨트롤하고 다루기 시작을 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기가 어렵고 결국은 정권 쪽의 입맛에 맞는 행태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임명되시더라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김태우 신재민 부터 내부에서 나왔던 그 제보들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질 거냐 하는 부분하고 또 현 정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했던 준용 씨 그 특혜 채용 문제라든가 문바 1호로 자처했던 딸 다혜 씨 그다음에 그 사위 성호 씨 태국 취업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다루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강국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노크 기순 얘기가 더 길 줄 알았더니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예보에 대한 얘기가 더 훨씬 길어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 북한 방문 1박 2일 동안 뭐 황제 대우를 받아가면서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남북 문제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 배경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심하니까 또 미국의 또 하나의 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정면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잘 화해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안보 걱정하지 마라. 안보가 아니라 니네 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장해 주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빠르게 끌고 갈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돼서 야 이제는 더 이상 미국하고 이거 안 돼. 대결 구도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북한을 아예 너 우리 편으로 같이 가자. 같이 가고 너 핵 중국이 인정해 줄게 라고 갈지 그거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좀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발생시키는 그 결과론적으로 그걸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북미 갈등이에요. 그래서 중국 미국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외생 변수를 우리나라가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인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의 길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의견 저는 그렇게 뭐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뭐 중국이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이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차례 방문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답방을 했다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벼운 거다 상황이. 또 그 미중 정상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만나잖아요. 만날 때 중국과 북한이 그런 그 공조를 과시하는 정도로 이렇게 보고 또 중국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합니다. 자국 문제로 뭐 홍콩 사태 문제라든가 위안화 저평가 문제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가 또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장기 집권이 벌써 틈이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북중의 공조에 대한 과시 정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미국이 갈등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뭐 공격을 하니 안 하니 지금 그런 사태까지 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가장 인접국인 멕시코하고도 뭐 국경에 벽을 쌓는다 이런 문제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극적으로 타결받지만 사실 갈등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유일하게 과거에 갈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 북한하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친근감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 마무리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재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선 선거에 자기의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만약 뒤틀어지면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하고 갈등이 있어, 유럽하고 갈등이 있어, 무역 갈등 때문에요. 뭐 이란하고 싸울 것 같아.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사실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릴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나도 당신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어라는 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만약 잘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해서 갈등도 풀리고 잘하면 이 문제도 덤으로 잘하면 따라 들어갈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내년 재선은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도전한다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결과를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네.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붉은 수돗물 문제를 좀 완전히 해결을 잘 마무리 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 붉은 수돗물이 영향을 준 각종 외벽에 크랙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점선 띠 같은 게 네. 그런 거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또 붉은 수돗물을 먹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뭐 긍정적이라고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부정의 영향력이 네. 좀 적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이제 이 문제가 좀 갈등의 증폭이 커지면 이게 주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거 공무원들이 초동 대응도 못하더니 이 뒤에서 마무리 짓는 것도 이거 형편없이 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총선에 네. 약간이나마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문제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예, 영향을 그렇죠. 받을 거다. 네. 의원님 입장에서 저는 총선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예. 이건 민주당의 그 시민들이 성인한 게 아니라 박남춘 시정에 성인한 겁니다. 박남춘 시장도 민주당 그거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제 수돗물을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것까지는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19일 만에 공개 사과를 하셨어요, 박남춘 시장님이. 또 처음에 발표 났을 때 이제 적소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물 먹어도 된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근데 또 박남춘 시장님이 그 다음에 가서 수돗물 먹는 시연도 하셨죠. 본인이 직접 가서. 예. 근데 결국엔 정부합동조사에서 결국에는 못 먹는 물, 음용수로서 부족한 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먹거리 중에서는 가장 꼭 필요한 먹거리. 이거 먹거리 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안일하게 대처를 그럼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수돗물, 그러니까 수돗물 짬밥 30년이면요. 네. 그거 왜 잘못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네. 근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서 처리가 될 거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박남춘 시장님하고 공직하고의 간극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소통을 강조는 하셨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똑바로 보고 못 되는 거. 네. 지금 북한 어선 그 목선 관련해서 똑바로 보고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태까지 왔잖아요. 이 문제도 처음에 잘 대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극 차이, 소통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어려워서 말을 못해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빨리 시민들한테 이거 먹고 잘못된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이거 뭘로 보상할 거예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인천시의 재정적 손실 이거 인천 시민 혈세로 다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책임 누가 질 건데요? 그럼 우리 박남춘 씨한테 구상권 청구할 건가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못했을 때 최초부터 잘못했다. 이러서 이렇다. 아니 그리고
저는 우회해서 가는 것도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저도 상수사업본부에 있었잖아요. 우리 네. 시에서 관할할 때 제가 산업경제위원을 4년 동안 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는 노후 수도관 때문에 이렇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요즘 수도관이요. 철제 수도관은 없습니다. 그 안에 다 피복돼 있어가지고요. 네. 내구 연한 다 30년, 40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이미 많이 다 교체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처음에 결국에는 언론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수도관 교체 빨리 교체해야 된다. 노후 수도관 왜 투입 안 했냐. 거꾸로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 유정부 시장 때 그러면 왜 수도관 그 교체를 안 해가지고 이 문제까지 왔냐. 남 탓으로 밀어버리고 결국에는 정부조사 나오니까 그때서야 머리 숙이고 이렇게 그 두 얼굴 가진 이중격자라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예. 노후 수도관 문제가 그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후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녹들이나 또는 때들이 이 벽에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그 물이 내려가던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밑에 어떻게 보면 침전이 잘 돼 있어서 물이 흐르더라도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 조건이 있었던 거고 갑자기 수계 전환을 통해서 역방향으로 물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역방향으로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그런 어떤 그 부유물들이 다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후 수도관 문제는 절대적인 원인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역방향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유물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뭐 잘한 일을 잘 못했죠. 초동 대응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그건 비판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인천시 내부 만약에 숨길 의도가 있거나 적당히 넘어갈 의도가 있으면 인천시 내에서 자체 조사단을 만들어서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원인은 뭐서부터 문제를 다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점은 그런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여튼 지금 앞서도 보상이 이제 그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 유전님께서는 지금 그 박 시장 시정에 이건 치명타였다. 이렇게 그렇죠. 또 우리가 미추홀 찬물을 그 수십 년간 홍보하느라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시에 계실 때도 맨날 수돗물 드셨잖아요. 미추홀 찬물 여기 병에 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이게 일순간에 하나씩 올라가는데 일씩 올라가서 우리가 99, 100까지 만들었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놓은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누가 이제 수돗물을 신뢰하겠어요. 누가 이 시정부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럼 19일 만에 그건 사과를 하시냐고요. 애초부터 못 먹는다. 적순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해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이 조금 느린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옳은 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미추홀 찬물은 정수장에서 직접 그거는 저 페트병에다 물을 넣기 때문에 그 관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20년 이상 일을 하면 장인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미추홀 찬물 그 수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수십 년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수계 전환하면서 10시간 정도 흘릴 걸 단 10분 만에 다 변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애초에 그랬으면 다 됐을 거예요.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노후 수도관에 대한 철 성분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정부합동조사에서 나온 그 성분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게 아니라 물때. 물때. 그게 노후 수도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지나오면서 침전된 거죠.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알겠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는 좀 이달 말까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지금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보시는 거고요. 네, 잘 하여튼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갖고 우리가 정가풍월 코너를 마치겠습니다.